네, 어서 오세요. 그 국회하고 정치인들이 항상 주장했던 게요. 국민의 수가 너무 많아갖고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거 하나. 또 둘째는 우리 정치인들과 국회의원은 보통 국민보다 더 똑똑하다. 이 두 가지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를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 조건이 뭐 지금은 다 사라졌죠. 그래서 구태여 국회를 국회의원 선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국민들 중에 그냥 추첨으로 뽑아버리면 되는 거죠. 추천 민주주의에 관한 그 자료가 상당히 많이 구글에서 있었는데 상당히 많이 감추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감춘다고 감춰지느냐마는 아무튼 미디어가 다 막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연구들을 보면 어떤 형태를 지녔든 간에 그 근대 민주공화국의 정치인 모두가요. 국민과 노동자는요. 멍청하고 교양 없고 문화적으로 뒤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649년 영국에서 그 공화국이 처음 성립될 때 1790년대 미국과 프랑스에서 또 공화국이 성립됐을 때 어떤 정치인들도 그러한 정신 상태에서 헤어나지를 못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보통 국민과 노동자들한테 의회 출마를 요청하지도 않았고 출마할 수 있는 물질적인 조건 만들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그랬어요. 피선거권은 말할 것도 없고 보통 국민들한테 투표권도 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아예 하지 않았었고 대의제도 제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제대로는 무슨 아예 안 했죠. 대의제도 실은 상속제로 뭐 상원까지 만들어 버리고 그랬으니까요. 사람 수가 많아갖고 민주주의가 어렵다라고 변명하기 전에 이 사람들의 정신 속에는 뭐가 있냐면 배우지 못한 막대 먹은 놈들한테 주권을 주지 않겠다. 이게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었다고요. 계몽주의자들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얘기하는 거예요. 몽테스키에 전러크, 홉스, 볼테르 모두 디드로 달랑베르, 장자크 루소 다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예. 보통 국민들과 함께 권력과 부를 공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민주공화국 정치인들의 생각이었고요. 이 생각은요 끊임없이 250년간 서구 사회를 물들이고 있어요. 지금까지. 솔직히 우리가 아는 바 이것들은 그 중세 농민보다도 정치를 못했어요. 그게 근대 엘리트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민주주의를 하면 자기들한테 손해가 나니까 안 한 것뿐이에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17세기 영국 하원도 그렇고 19세기 프랑스 미국 국회 마찬가지예요. 지적 능력이 그렇게 특출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정치 이론과 정책들은 거의 국가 바깥에서 만들어졌고 들어왔죠. 뭐 19세기에는 그래도 유럽에는 인간다운 그래도 좀 해보려고 했던 머리가 특출나진 않아도 인간다운 그 정치인들이 그래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20세기에 이 서구의 국회라고 하는 것은 돈만 있지 지성인도 거의 없었고요. 인간다운 인간들도 찾기 어려웠습니다. 점점 국회가 그렇게 변해가요. 이거 참 이상한 일이에요, 실은. 어떻게 19세기부터 20세기, 21세기까지 국회의원들의 자질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0세기에는요, 아예 국회의원을 선거로 뽑는다는 거예요. 가성비가 크게 떨어져 있었다고요. 지금 21세기는 가성비는커녕 가성비 따지기 전에 아예 침팬지들이 우글우글 모여 있는 게 이 동물원이 되어버렸다가 이 국회라고 하는 게 이 동물들을 왜 투표로 뽑습니까? 동물들을 사람이 투표로 뽑고 그 국고를 그렇게 낭비하대? 왜 그럴까? 2차 세계대전 이후로요. 유럽과 미국의 이 국회라고 하는 거는요. 인간 쓰레기들만 모여 있고요. 1990년 이후에 유럽과 미국의 국회의원들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침팬치만도 못한 것들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거는 제가 포스트 모던 나중에 또 만들 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째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라의 어른이 사라져 버렸는지, 시대의 어른이 사라지고, 어째서 마을에서도 어른들이 사라지고,
어른이라고 하는 것들이 죄다 사춘기 학생들처럼 변해버렸는지 그 문화가 그렇게 저질로 변해왔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정부 행정부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오랜 공무를 좀 했던 사람들은 좀 나아요. 그래도 그러나 전반적으로 질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 민주의 개념, 주권재민의 개념이 16세기 갑자기 튀어나온 이유가 있어요. 그 개신교 부르주아들이요. 가톨릭에 맞서갖고 지지자를 찾는데 사제나 귀족보다는 일반 신도한테 접근하는 것이 가장 옳았습니다. 루터는 뭐 유대인한테까지 접근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를 좀 불려나가려고 한 거죠. 그래서 신권이라기보다는 인권을 먼저 얘기하고 인문주의 먼저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백성 핑계를 댄 게 개신교예요. 그래서 개신교를 이끌었던 지도자 대다수가 먼저 인문주의부터 공부했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진정 인문주의자들이었느냐? 전혀 아니었시다죠. 예, 개신교 운동을 일으켰던 루터파 사람들, 켈빈파 사람들, 쯔빙글리파 사람들, 헨리 8세 사람들, 성공회 모두 교황청의 권위에 반발했지만은 교황청과 똑같이 패권주의자들이었어요. 스위스에서 영국으로 건너갔던 청교도하고 장로교 일파, 프랑스로 갔던 위그노, 스코틀랜드의 장로교, 네덜란드의 개혁교회, 스위스에 잔존했던 개혁교회들 모두 국민이 주권을 갖는 사상에는 적대적이었고요. 왜냐하면 그 성경에 없는 말이거든요. 민주주의는 성경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이 성경적으로 불가능한 민주주의를 성경에 손을 얹고 맹세하는 미국 대통령들이 아직도 있죠. 이게 참 아이러니죠, 그죠? 성경을 자유롭게 해석한다는 것이 이 사람들한테는 자유이고 민주였을 뿐이지 다른 게 아니었다 이 말이죠. 기독교파로 서로 간에 분열될수록 타 종교라든가 타 교파에 대해서 집단적인 적대를 행했고 반자유 반민주 행태가 서슴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복음주의가 대표적이었죠. 이 유대교, 가톨릭, 개신교 모두 패권주의였어요. 이 패권주의적인 습성이요. 민주공화국의 이론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17세기 그 호흡스와 로크의 공화국 자유주의 사상은요. 근본이 반민주적 기독교 교리에 기대었죠. 간단한 예가요. 성 아구스티누스부터 자유의지를 가진 자가 선악 진위를 선택할 수 있다. 자유의지가 있다 인간한테는. 하지만 기독교인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부인하고 예수를 따라야 한다 그랬죠. 예수만이 인간에게 생명을 주고 주권자이고 구원자이다 그랬죠. 홉스와 로크도 똑같이 이 기독교 논리를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졌다. 하지만 구원을 받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주권자에게 그들의 권리를 이전해야 한다 그랬죠. 이거 기독교예요, 민주공화국이에요. 둘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로크의 책을 좀 보십시다. 로크의 책은 말이에요. 한 30% 이상이 다 성경 구절이에요. 홉스도 마찬가지예요. 홉스와 로크는 말이에요. 백성은 항상 야만 상태에 있고 전쟁 상태에 있어서 이 야만 상태와 전쟁 상태를 없애주는 게 주권을 넘겨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연 상태를 벗어나게 해준 게 군주고 주권자인데 뭐 하려고 국민한테 주권을 주냐고요. 주권은 국민한테 있어요. 자유의지를 갖고 있어 갖고. 하지만 그걸 다시 뺏어야지만이 자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웃기는 소리죠. 그죠? 줬다 뺏은 거예요. 그죠? 똑같아요. 기독교도 인간한테 자유주의를 줬어요. 악을 행할 수도 있고 선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예수만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너의 생명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종속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홉스와 로크도 똑같잖아요. 이렇게 해서 민주공화국의 철학은 자유를 인간한테 줬다가 다시 뺏은 반민주적인 토대에 있었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그런 거죠. 뭐 하려고 거부하려고 그러겠어요? 거부한다고 해서 뭐 존 로크가 뭐 다시 바뀝니까? 예? 3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다 바뀌냐고요. 들어보자고요. 진짠가 아닌가 확실하게 영어로 끼워놔 봤으니까 보시자고요. 사람 위에 사람 있다. 뭐가 평등해, 사람들이.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을 뿐이야. 불평등은 기본이야, 인간들 사이에서. 이런 뜻이죠. 그 주변 문맥이 다 그렇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타인에게 권력을 행사하게 타인에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특정 사람은 타인에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내가 다치지 않았어도 도둑을 죽이는 것은 합법이다. 내 재산권을 위하여 남의 목숨을 해칠 수도 있다 이 뜻이죠. 남과 함께 소유하는 공유지를 내가 내 손으로 경작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동의가 없어도 그건 내 소유가 된다. 자, 이런 깡패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게 자유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공유지를 경작하면 내 거라는 거는요. 유럽뿐만이 아니라요. 특히나 미국 버지니아에 가서 인디언들 때려잡는데 아주 기본적인 철학이 되죠. 인디언들은 왜 저 넓은 땅을 가만 냅두냐? 나는 내 손으로 가서 저 땅을 개척하겠다. 그래서 인디언 쫓아내는 것은 당연히 나의 권리고 그게 법의 정의였다 이 말이에요. 이걸 누가 또 찬성해 줬죠? 프리드리 엥겔스와 칼 마르크스가 옳소 해줬습니다. 요놈들 요거 공산주의자야 자유주의자야. 이 자유주의와 사회주의가요 은근하게 두 손을 맞잡으면서 미국에서 민주당을 형성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의 이익을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정신병적인 이 말도 안 되는 소리가요. 사람들 서로 간에 통치하고 죽이고 소유물을 빼앗는 그런 짓을 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갖고 서로 뭉게 뭐 나아질 것이다. 어떠한 근거도 없는 소리를 자유자들이 해왔잖아요. 이것들이 민주주의를 말했다는 것 자체가 벌써 잘못된 거죠. 그리고 남들보다도 나은 능력을 가졌다는 게 무슨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노동을 한다는데 노동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래서 능력과 노동을 하는 사람한테 제품을 만들거나 땅을 개간하면 결과물이 나오는데 그걸 금과 은으로 바꿔가고 자본을 축적하면 사람들 사이에서 불평등이 일어나는데 그 불평등이라고 하는 거는 말없이 서로 동의된 것이다. 이건 참 이게 이런 부자들이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자유주의 부자들이요 민주주의를 생각이나 했을 것 같습니까? 행여 꿈도 꾸지 말아야죠. 불평등은요 사람들 서로 간에 말없이 서로 동의했답니다.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실은요. 인간이 말이에요. 평등을 좋아했을 것 같습니까? 말로만 평등 그랬죠. 자기가 불리하고 불편할 때만 평등을 얘기했지. 자기가 불평등을 획득해서 남들보다 나아질 것 같으면 불평등을 그대로 유지하고 인정하고 싶어 하는 게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존 로크가 이렇게 무식한 말을 한 거는 무식한 말이 아니라 사람들의 보통 마음을 꿰뚫어 버린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는 불가능했다는 거죠. 그 민주공화국 사람들은요, 민주주의를 입에 잘 안 꺼냈거든요. 근데 장자크 루소가 공개적으로 민주주의를 떠올렸을 때 다들 야속해했죠. 아, 왜 뭐 하려고 저런 소리를 해? 누군 그런 거 몰라? 뭐 장자크 루소 참 철이 없네. 그 눈치가 없어 사람이. 근데 루소가 어떤 사람인데 눈치 없게 불가능한 민주주의를 그렇게 숭배했을까요? 민주주의를 내가 옹호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불가능하더라. 완전히 확정을 지으려고 그랬어요. 아, 저놈 내가 최대한 봐주려고 했는데 도무지 안 되겠네. 이런 뜻이라고 말이에요. 루소가 얼마나 스네이크 루소예요. 아주 뱀 같은 인간이라고요.
어떤 경우에도 장자크루스를 민주주의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차라리 몽테스키에가 차라리 솔직했죠. 야, 그 민주주의 그 참 좋긴 한데 삼권 분립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 놨지. 루소처럼 저렇게 영 마음에 안 들어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떠난다잖아요. 국민을 사랑하기 때문에 민주주의 안 하겠다는 거라고요. 당대 계몽주의자들은요, 다음 두 원칙을 견지했습니다. 첫째 뭐냐면요, 인간은 이성과 도덕을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다. 야, 너 이성적이잖아. 야, 너 도덕적인 사람이잖아.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두 번째로 이성과 도덕을 더욱더 많이 굳건하게 가진 사람들은 귀족과 부르주아다. 엘리트가 따로 있다. 그랬습니다. 야, 너보다 내가 더 이성이 높고 내가 너보다 더 도덕이 더 커. 따라서 정치는 내가 하는 거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허락만 해주는 이성을 발휘하라 그 말이에요. 똑같아. 기독교 정신 상태라고. 이게 계몽주의라고 하는 게. 어떤 이성과 도덕이 어떻게 어떤 인간한테 보편적인지 전혀 고려하지도 않았고요. 귀족과 부르주아가 이성과 도덕을 더 많이 가졌다는 증거 있으면 내놔봐. 교육도 많이 받았잖아. 이게 응답이에요. 18세기, 19세기 모든 이 엘리트의 주장은 말입니다. 교육이 있었어요. 교육. 내가 더 교육 많이 받았기 때문에, 공부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너보다 잘났다 이 말이야. 그래서 너보다는 내가 정치권에서 더 뛰어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 말이죠. 물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거와 교육을 많이 받았다는 건 종류가 달라요. 옛날에는 그랬죠. 옛날에는 교육받을 기회가 많이 없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어. 지금은 그렇지 않죠, 물론. 근데 19세기에도 그랬어요. 19세기에 그 많은 대한교육체제가 왜 나왔겠어요? 국가에서 인정한 대학이라든가 공공교육기관에 들어가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사람이 또라이가 돼버린다는 걸 그때부터 알고 있었잖아요. 뭐 지금은 더 심하고요. 18세기부터 그랬어요. 학교 교육은 아이들을 짬밥으로 만든다고. 지금은 더 심하고. 교육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또라이가 돼간다는 거는 이거는 완전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공교육이 제시하는 교육 체계하고요. 교육 체계를 이렇게 쭉 분석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인간을 망조로 만들어 버린다고.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교육 체계 안에서 1등을 했던 사람은 사이코패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20세기부터 그랬어요. 뭐 지금만 그런 거 아닙니다. 아무튼 18세기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관찰하고 실제를 경험하고 이런 것보다 책을 읽는 게 더 지성적이라고 생각했던 17, 18세기. 참 골 때리는 시절이었죠. 글을 모르면 무식쟁이라고 하는 편견이 돌아다녔습니다. 글을 모르면 무식쟁이다. 참 진짜 편견이죠. 생각을 글로 합니까? 말로 하지? 글을 모르면요. 말을 더 하게 돼 있고요. 말을 더 하게 되면 생각이 더 굴러가죠. 그럼 글이란 건 뭡니까? 말로 생각해왔던 거를 글이라고 하는 장치로 생각을 굳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문자 문화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정지시키는 데 익숙하지 생각을 발전시키는 데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글을 모르면 그만큼 생각이 더 깊다는 우리가 가설을 내세울 수 있죠. 이건 나중에 미셸 푸코가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고요. 광기의 역사에서. 또 마샬 맥루한이 구텐베르그 갤럭시에서 문자만 소중히 하는 문화가 예전 구전 문화보다 지적인 확산이 부족하다. 지적으로 떨어진다는 말을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말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렇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18세기는 말 그대로 무지한 사람들이 문자를 그렇게 소중히 여겨가지고 글을 읽을 줄 알면 마을 최고의 지성이었고 아니면 그냥 무지름한 백성이었어요. 이런 똑같은 연장선상에서 1786년 프랑스 백과사전에서는요. 민주주의는 말뜻이 그래요.
글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한테 무법을 선사하고 이 무법자들한테 모든 권리를 허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합리적이고 위험한 체제다라고 백과사전에다가 저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들여 올려보내놓고 그 당시 이게 편견인지는 몰랐죠. 그 당시에는 이게 백과사전의 일반적인 내용이었다 그 말이에요. 1787년 미국의 제임스 메디슨 뭐 유명하잖아요. 어떤 근거도 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주주의는 파벌 싸움과 국민의 불안으로 대표된다. 명도 짧아서 서로 싸우다가 무너졌다. 이거 어떠한 역사적인 근거도 없습니다. 그냥 그래서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따라서 미국의 대의제, 이 사람은 대의제를 리퍼블릭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공화국은 민주주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 미국에서 이렇게 해보자. 작은 곳에서는 민주주의 해. 니들 마음대로 해. 카운티에서, 마을에서는 민주주의 해.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한데 모이고 한데 모이면 국가가 되잖아. 그때는 대의제를 하면 돼. 이랬다고. 참 답답한 사람이죠. 그래도 이 제임스 메디슨이 미국 헌법 권리장전을 거의 자기가 작성하게 된다고. 그리스에서요. 마을에서 민주주의 하다가요. 문제가 더 커지면 아테네 광장에서 함께 모여가지고 대표자를 내보냈잖아. 원로원에도 대표자를 내보냈어요.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마을의 대표자였지 의원이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작은 곳에서 민주주의 하다가 큰 일이 벌어지면 대의제를 한 게 아니라 자기네가 직접 가고 중앙정부에 가서 토론하고 그 토론한 내용을 다시 마을에 갖고 와서 발표를 하고 찬반 얻어갖고 다시 일을 만들어 갔다고. 없다대 그 말이야. 이러면 될 일을 갖다가 왜 4년 이상 임기를 가진 국회의원을 따로 또 뽑아야 되냐고. 하여간 대의제를 하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제임스 메디슨은. 뭐 그 당시에 다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에드먼드 버크는 말이에요. 이미 대의제 자체를 그냥 민주주의라고 착각을 해버렸어요. 아이고 저놈들 저거 민주주의라고 하는 뜻은 주권자의 뜻은 저 핑계인데 실은 지네가 해먹으려고 그러잖아. 이 피해 저저 압제를 행하는 잔인한 대의 민주주의 이게 타락한 개신교도들의 종교개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잘 봤죠. 민주공화국은 종교개혁과 틀린 게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정치적인 이유로 탄생했기 때문에 개신교가 피를 불렀다는 것이고요. 참 희한해요. 민주공화국이 등장하는 동시에 살육이 벌어져. 한국도 그랬습니다. 1945년 국가 설립에 관한 얘기가 있을 때 좌파 우파 좌익 우익 나눠져서 서로 피 터지게 싸우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예요. 180만 명이 죽었습니다. 파리 지역에서만. 영국은요. 내전 자체가 벌어져 버렸어요. 끝없이 싸웠습니다. 이 피를 먹고 자라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가 피를 먹고 자라는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대의제가 피를 먹고 자랐어요. 권력을 뺏으려고 그랬으니까 그 사이에서 피 터지게 싸운 거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종교적인 색채를 가득 끼고 있다고요. 이게 대의제를 세우겠다는 거는 개신교들의 종교개혁의 일종일 수도 있었다고 말이에요. 뭐가 종교개혁이 있어요. 종교개혁이었죠. 에드먼드 버크가 잘 봤어요. 아주 상식적으로 잘 본 거예요. 영국, 프랑스, 미국 부르주아들은요. 민주주의에 적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민주를 좋아하는 척 해야 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주권재민이라고 하는 개념을 유지해야지만이 자기네가 권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신권이 아니란 말이에요. 왕권 신설이 아니기 때문에 권력을 국민들한테 가지고 왔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기독교랑 똑같아요. 너희들한테는 자유의지가 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려면 너희들의 자유의지를 예수님한테 바쳐야 된다. 백성들은 국민들은 자연권에 의하여 평등하고 자유롭게 태어났다.
하지만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모두 주권자한테 바쳐야 한다. 똑같다고 말입니다. 기독교하고. 그래서 대의회제마저도 거부하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 애초부터 일반 국민들이요. 감히 건방지게 귀족과 엘리트 같은 이 지성한테 지성과 같이 놀라 그러고 이 사람들의 자산 문제에 가타부타 표를 던진다는 거 이거는 혼란스럽고 두려운 일 그런 일이었다고 말이에요. 그러기 이전에 이미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어요. 니네가 언제부터 어? 평등이고 자유고 인권이고 국민을 좋아했다는 거야? 다 핑계였죠. 빅토리아 시대 내내 대의제 의회라고 해놓고요. 영국에서는 전 국민의 10%만 투표를 했습니다. 성인 인구의 10%니까요. 전반적으로 보면요. 한 2% 정도 투표했다는 거예요. 전 국민의. 게다가 하원보다 훨씬 더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상원은 말이에요. 상속제였어요. 이게 무슨 영국이 뭐 어쨌다는 거예요. 로버트 로우 아마 이게 작은 그 자유당 총재인가 그럴 거예요. 그 교양 없는 사람은 투표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보통 선거로는 나라를 절대 운영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영국 정치인들 모두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래놓고 뻔뻔하게 자기네 나라는 민주국가고 자유국가라고 전 세계에 홍보했던 겁니다. 1867년에요. 하원 투표권을 가진 전 국민 성인 국민의 17% 정도로 투표권을 확대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난리가 났어요. 뭐 각 언론사에서 뭐 눈을 감고 어둠으로 뛰어드는 영국이라 그러고 토마스 칼라일은 미친 짓이라 그랬고 매치 아놀드는 무정부 상태라 그랬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수용했다는 둥, 민주주의 원칙에 충실했다는 둥, 영국은 이제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다라든가 이런 헛소리를 마구마구 했어요. 이때 자유민주라는 개념도 처음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싫어하고 자유주의만 고수하고 있는데 투표권을 이렇게 7% 정도 확대를 했기 때문에 자유와 민주는 서로 이렇게 합쳐지는 거 아니야? 자유민주야? 우리는 자유민주네? 자유민주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제도도 아니고요. 정치 이론도 아니고 정당의 강령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했던 말이야. 뻔뻔하게 했던 말이에요. 우리는 자유주의자인데 우리의 자유만 추구하는 사람이고 남의 자유를 짓밟아버리고 죽일 수도 있고 그런 자유주의자인데 투표권을 확대해서 약간의 민주적인 색채를 섞었으니까 자유민주다 이 뜻이에요. 단 한 번도 학적은커녕 사전적으로도 규정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억지 설명만 있죠. 전 국민 투표권을 10%에서 7% 고작 올린 거 두고 매치안을 두고 뭐 별소리 다 했고 그랬죠. 그래서 이 토마스 칼라일이 이렇게 미친 짓을 계속하면 50년이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다음처럼 평가했습니다. 평민들도 국회에 들어오겠지. 예. 하지만은 그 평민들이 국회의원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귀족들의 자질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어차피 그 사람들도 신흥 귀족 아니야? 그런 거야. 영국의 고귀한 귀족정과 이 사람은 귀족정이라 그랬어요. 대의제를 아주 여전히 솔직하긴 했죠. 귀족정과 귀족의 능력은 지속될 거야. 평민들이 들어와서 민주주의 뭐니 한다 하더라도 달라질 건 없다 이 말이에요. 생각해봐라. 평민에서 왕까지 귀족만큼 가치 있고 추천할 계급이 과연 영국에 있었나? 이러면서 상관없어. 평민들 저기 국회의원 만들어줘도 괜찮아. 응? 뭐 국회의원이 될 정도 평민이라면 거의 귀족이라고 봐야 돼. 응? 귀족적인 교양과 자태를 가졌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국회의원들은 서로 이렇게 연대성이 있어. 서로 뭉치면 돼. 일반 무지런한 백성과 다른 사람들이다. 그 사이에 뭐 평민
잘난 사람 몇 명 끼어 있다 그래갖고 그 걱정할 필요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매치 아놀드도 그랬습니다. 칼라일과 함께 19세기 영국 지성을 대표했잖아. 매치 아놀드. 교육받고 능력이 있으면 국회의원 괜찮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무와 법, 인내심의 야만 계급인 귀족, 의지와 실용적이고 속물적인 계급 부르주아, 시키는 대로 뭐든지 다 하는 서민계급 노동자, 이 각 세 계층은 충분히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세 계급 중에서 그렇게 자기 집단의 이기심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 않는 사람, 또 인간적인 사람, 또 교양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국회를 구성한다면 그까짓 거면 민주주의 좀 해볼 만하다 그랬습니다. 매추아놀들은요 귀족들을요 야만이라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이 사람 귀족이라고 하는 건데 꼭 스포츠하고 돌아다니고 말 타고 다니고 뭐 숲속을 막 찾아다니고 막 뿔을 만지고 뭐 어디 하고 식민지에 가서 정글에서 막 스스로 죽기도 하고 막 무슨 뭐 야만인처럼 그렇게 자기 몸을 누굴 그렇게 잡아먹으려고 또 자기 스포츠를 하고 자기 몸을 그렇게 키우고 정글 들어가서 막 탐험하는 거 좋아하고 야만 계급이라 그랬어요. 하지만은 자기 의무를 다하고 법을 잘 지키더라. 이런 계층이 꼭 있어야 된다. 그럼 부르주아는 이거는 완전 인간 쓰레기 아니야. 어? 돈만 따지고. 하지만 생각이 굉장히 실용적이라서 쓸데없는 비용을 그렇게 낭비하지도 않고 또 나라 경제를 또 이끌고 있잖아. 꼭 필요한 계급이다. 그럼 노동자는 이건 뭐 그냥 하라면 그냥 무조건 하는 뭐 양떼지만은 성실하잖아. 성실하지 않게 아는 사람한테 어떻게 일을 맡기겠어. 따라서 각 계급마다 다 장단점이 있는데 이 계급 중에서 대표자들을 좀 뽑아가지고 하면은 국회 뭐 괜찮게 돌아갈 거야. 민주주의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메리토크라시로 바꿔버립니다. 능력 중심주의로 개념을 바꿔버린 사람이에요. 이 매추 아놀드가. 그 당시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자꾸 그 당시라고 말을 하면서 얘기를 해서 그랬지 그 속내는요 지금까지 계속 흘러오고 있어요. 능력 중심주의가 보통 선거의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투표권을 확대할 때는요 이건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자기네가 총선에서 패할 것 같으니까 투표권을 평민들한테 이 이권을 조금 주고 투표권을 확대해줘서 우리를 좀 표를 찍어다오 했던 게 토리 보수당이었습니다. 그 당시 자유주의 휘그당은 이걸 막으려고 그랬죠. 이념이 거꾸로 돼 있다고요. 무슨 거꾸로 돼 있어? 토리당이든 휘그당이든 모두 자유주의자 반민주주의자였습니다. 오로지 표를 얻어서 총선에서 승리하려고 투표권을 전략적으로 확대했다 그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통 선거의 개념마저도 민주주의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영국 민주주의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이게 영국만 그랬습니까? 미국과 유럽이 다 그랬어요. 솔직한 토마스 칼라일이 이렇게 얘기하죠. 1660년대부터 우리 영국인은 위선에 빠진 민족이며 뼛속까지 위선으로 가득 차 있다. 영국 지식인들의요 특성이 있어요. 자기네들이 워낙에 위선에 빠진 민족이었기 때문에요. 위선을 안 부리면 그냥 지식인이 돼버려요. 체스터턴과 똑같습니다. 토마스 칼라일, 매추 아놀드도 위선을 안 부리고 말을 합니다. 이 영국 지식인의 특성이에요. 어쩌면 격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실은 진실이에요. 자기네 속내를 그렇게 드러낸다고. 이거 뭐 딴 얘기지만 그 칼라일은 그랬어요. 영국 사람은 돈 문제가 아니라면 나머지는 모두 위선으로 활동한다 그랬죠. 민주니 자유니 말로만 떠드는데 돈이 들지 않기 때문에 자유도 아닌 거를 자유라고 그러고 민주도 아닌 걸 민주라고 얘기하면서 위선 피우는 거를 정치의 기본으로 삼아왔다.
돈이 안 들거든요. 말로 떠드는 건. 엘리트가 정부를 이끌었고 입법을 통해 그 국민의 자유를 억압해온 게 영국이에요. 그 자유국가라고 그랬어. 자기네들을. 국민의 자유를 탄압한 나라가 자유국가라고 홍보를 했다고. 엘리트가 국가의 만사를 결정해놓고 영국이 민주국가라고 위선을 피웠습니다. 바깥으로는 식민지 자유를 빼앗고 원주민한테 고통만 안겼으면서도 영국인들은 자유, 민주, 평화 이런 헛소리를 말했죠. 돈이 안 들어요. 그렇게 말하는 데는. 돈이 드는 일이다. 돈이 드는 일이다. 그럼 솔직해졌겠지. 영국은요. 민주주의는커녕 대의제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이야 뭐 오죽합니까? 에? 미국은 더 했으면 더 했죠. 영국 못지 않았습니다. 앵글로색슨 자체가 원래가 민주주의를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역사는 앵글로색슨이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라고 개뻥을 300년간 쳐왔습니다. 안소니 서튼이 잘 설명했습니다. 미국은요.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습니다. 작년 데이터를 봤더니요. 서구 국민들이요. 현행 민주주의 대의체제에 불만이 많다 그러네요. 12개국 토탈 64%가 현행 민주주의에 불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짜 민주주의, 사회당과 민주당이 이끌어왔던 자유 파시즘에 불만이 많은 거다 그 말이죠. 이 정치 영역에서 자유주의 사회주의는 실패했습니다. 뭐 어차피 진짜 자유주의도 아니었고 진짜 사회주의도 아니었으니까 뭐 안타까워할 것도 없는 거예요. 가짜를 붙들고서는 무슨 뭐 이 민주주의가 마음에 드십니까? 가짜를 내놓고 그 마음에 든다 그러겠어요? 아니 이틀 후에 망가질 선풍기 선물로 주면서 이 선풍기가 마음에 드십니까? 써보셨니 어떠십니까? 엉터리다고 얘기하는 거지. 가짜니까. 민주주의는 아예 처음부터 없었어요. 물건을 내보낼 것도 없었다고.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는 가짜 민주주의만 내내 경험을 해왔습니다. 이제 진짜를 해보자는 거예요. 위선 다 버리고요. 아직 민주주의 해보지도 않았는데 민주주의는 안 좋다면서 저 건너편 파시즘으로 건너가지 마시고 진짜 민주주의를 해보자는 거예요. 천천히. 응? 제대로 가는 거는 단박에 바꿀 수도 있지만 그런 굉장히 힘든 일이 많이 벌어져. 천천히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국회의원부터 추첨으로 뽑아보는 거예요. 계층별, 지역별, 학력별, 직장군별 이렇게 나눠가지고요. 국회의원 티오를 한 10,000명 정도 이렇게 만들어낸 다음에 후보 등록시키고 추첨으로 국민들이 뽑는 거예요. 후보가 많다 해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차피 추첨인데 그렇게 하나씩 바꿔가 보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 침팬치들을요 사람들이 뽑아줘야 되냐고요. 그 국가에 돈을 들여가지고 지성이 모두 사라져버린 국회의원들이고요. 정당 때문에 어떠한 일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고요. 게다가 삼권 분립이라 그래갖고 서로 충돌시키게 만들어놨어. 협력하지 못하게 만들어놨어. 이렇게 직접적으로 국회의원들 뽑기가 두려워요? 그럼 지방의회 의원들부터 등록시켜갖고 추첨으로 국회의원 뽑아도 좋아요. 뭐 방법이 한둘입니까? 응? 국민들이 추첨으로 국회의원을 뽑고 국회의원 추첨으로 행정부 장관들을 뽑고 행정부에서 대통령과 총리를 추첨으로 뽑는 거예요. 이런 실험들 많이 좀 해봤어요. 호주 같은 데서 좀 해봤고 그랬습니다. 근데 권력을 가진 것들이 이런 식의 추첨 민주주의를 싫어한다는 게 문제죠. 이제 이들의 정당성도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실험이 언제나 가능한 겁니다. 감사합니다.